40, 50대 남성들의 육회 발칙 상큼한 토크쇼. 상큼까지는 아니네. 상큼합니다. 아, 그럼 본인 주장이죠? 네, 하여튼. 네, 아무튼 그런, 네. 무규칙 토크쇼 왕수다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염건웅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성국 변호사와는 이렇게 두 분이. 예. 저보다 어립니다.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언제 만났냐?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아, 오늘 만나서 네. 바로 그냥 말을 까고. 방송을 찍자고 네. 저한테 연락을 네. 하고, 네. 네. 저희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 염건웅 교수는 범죄 프로파일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가 범죄 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생애적 범죄인이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외모로 범죄인을 구별하기도 했었어요. 아주 유명한 롬보로저라는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롬브로죠. 아, 롬브루조가 누구죠? 그 생내적 범죄인을 생내적 범죄인. 예, 생긴 거 가지고 너는 범죄인이야. 딱 이런. 아, 그건 무슨 저기 범죄 프로파일러가 무슨 이태리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네.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딱 봤더니만 거기에 바로 특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인상이 더럽다. 아니, 여드름이 많거나 네. 황 변호사님 네. 그거 네. 옛날 조사라서요. 네. 지금 얼굴형하고 달라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목소리만 유여해 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남자들이 나오는 컨셉이라 네. 그래서 성차별은 아닌데 네, 그래서 남자들만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또 범죄 심리학 교수님 앞에서 한번 공자 앞에서 문자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외모만 갖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안 쓴다. 그렇죠. 일단 범죄자 사실 뭐 그 생애적 범죄인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지거든요. 뭐 골격이 굉장히 특출나게 크다.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대머리다. 네. 네. 아니면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외국 학자니까 뭐 네. 빨간 머리를 한 여자는 범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머리 숱이 많아도 범죄력이 있어요. 예. 수치 좀 많. 안면 각도가 예각이거나.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폐기된 학설이다. 폐기된 학설. 폐기된 여드름이 학설. 많고. 예. 뭐 그런 거죠. 예. 아, 그렇게도. 아니, 근데 최근에. 아 잠깐만요. 네. 제가 여기서 폐기된 학설이지만 XYY형의 그 폭력적 범죄의 유발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저도 이제 근거가 좀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게 사실은 뭐 그 골격이 뭐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클 확률이 더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지나가다가도 예를 들어 남자가 뒤에 쫓아오는데 네. 덩치가 작은 남자가 쫓아올 때랑 막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가 밤길에 막 네. 뒤에서 쫓아오면 사실은 덩치가 큰 사람이 쫓아오면 더 약간 어떤 공포감이나 위협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상태니까 약간 뭐 아주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사회과학 분야라는 것은 사실 이제 통계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가 사실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자를 구별하는 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네.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성장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모두 종합을 해서 이제 범죄자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문에 난 그 김일곤. 김일곤. 네. 참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 아니, 개인 살생부를 적어 갖고 다녔다는 일단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관계부터 우리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예. 일단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48살 드신 분인데 일단 그분 지금 일단 생존해 계시지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잘 살지 않으셨죠. 전과가 22범이나 됩니다. 사람이 사실 살면서 한 번 전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하다 뭐 교통딱지 뛰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전과 22범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평생 자기 인생 전부를 범죄 짓을 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남을 위협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살인사건을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 9월 달에 살인사건을 저질렀죠. 네. 그게 또 장소가 어디냐? 어딜까요? 그 모텔방 아니었나? 모텔에서 살인 많이 나죠. 많이 네. 나는데 이번 살인사건은 참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게 가장 어디인가요? 큰 문제죠. 이게 그 충남 아산에 있는 네. 한 대형 마트에서 여성을 납치한 이후에 네. 35세 되시는 여성분이신데 그 여성을 납치한 이후에 또 살해까지 하고 더더구나 끔찍한 건 뭐냐면 그 여성을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시신을 불로 태우려고 했던 시도까지 했다는 모르는 거죠. 분인가요? 그 아산에서 납치한 분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납치는 마트에서 하고 네. 죽인 건 어디서 죽인 마트에서 죽이지 않고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해서 충남 근처에서 살해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강원도를 돌아다닙니다. 강원도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시체를 싣고 시체를 싣고. 아, 제가 지금 다른 사건이랑 착각했네요. 그 모텔은 네네. 딴 사건이었고. 아, 딴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량에 싣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그 시신을 어디까지 갖고 왔냐?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차를 가져와요. 그래서 성동구 빌라 주차장에서 결국은 그 차량, 그러니까 그 성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주 씨인데, 네. 그 주 씨 여성분의 차량과 주 씨를 같이 납치를 한 상태에서 강원도를 돌아다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결국 서울에서 그 차량과 함께 주 씨의 시신을 같이 훼손하려고 네. 불을 저질, 휘발유를 뿌렸나요? 휘발유도 뭐 뿌리고 불을 저지른 그런 상태가 됐죠. 아, 그리고 무슨 저 동물병원에 가서 네. 동물 안락사하는 약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사건에서 그 주 씨가 거기서 빌라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서 그 시신을 훼손하려고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하고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서 결국은 그 빌라에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아, 그러니까 김일곤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상에 이제 결국은 도주를 하게 된 거죠. 도주를 하게 됐는데 도주를 하던 과정상에서 나중에 이제 경찰한테 잡힐 때 동물병원 가서 안락사약을 달라라고 횡포를 부리고 도주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게 검거된 그런 안 사건이죠. 주니까 또 가서 달라 그러고. 그렇죠. 몇 번을 안락사 약은 자기 자살용이었던 거야?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도? 네. 네. 예. 사실은 본인이 자살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경찰한테 잡힐 때 내가 자살하려고 이 약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 그 사람 이제 김일곤 씨를 잡았을 때 잡혔을 때 소지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흉기가 있었죠. 그 독일제 쌍둥이 칼이 2개 있었고 또 칼이 또 하나 또 있었고 네. 칼을 3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3, 4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메모가 있었어요. 그게 개인 살생부. 그렇죠. 네. 거기에 몇 명이 있었냐? 자그마치 28명이 있었다는 거죠. 28명이나. 28명의 명단이 근데 참 재밌는 게, 사회 각층의 인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뭐 재판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조인도 계셨고, 병원 원장, 간호사, 뭐 슈퍼마켓 주인 등 다양한, 정말 이 살생부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그 김일곤의 진술이 없었다면 사실 찾아내기가 힘든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던 살생부였어요. 이거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명단 아닙니까?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네. 맞습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억울해서 꼭 죽이고 싶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거죠. 이 28명의 명단이. 그래서 아까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주 씨를 아까 마트에서 납치한 주 씨를 왜 죽였냐? 일면식도 없어서 처음에 저도 사실은 그 뭐 방송을 찍다가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단편적인 얘기만 봐서는 마트에서 그냥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닌가라도 저도 처음에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 김일곤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가 22범에다가 뭐 어떤 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일단 경찰에서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상에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짜맞춰지는 거죠. 이 앞뒤가 네. 블록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28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5월쯤에 그 노래방 사장이 하나 있어요. 그 김 네. 씨라고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 김 씨하고 이제 김일곤 씨가 평소에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그 노래방 김 씨하고 접촉 사고가 나서 네. 서로 폭행까지 오갔습니다. 폭행까지 오가다가 거기서 뭐 이제 계속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김일곤 씨가 이제 폭행 혐의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김 사장한테 계속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흉기를 갖고서 그 노래방 김 사장을 가서 위협을 하다가 결국은 뭐 수모를 당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고 어떤 자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김 사장한테 자기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그 김 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여야 되나 머리를 써봤더니 노래방 사장이니까 거기 이제 아까 납치했던 주모 씨 그 여성분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겠다. 네가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그 불러낸 상태에서 결국은 노래방 김 사장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난 모르는 주모라는 여성분을 납치를 해서 칼들이 되고 도우미로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려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자기 범죄. 범죄 도구로 쓰려고 주 씨를 결국은 납치 살해한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씨를 왜 죽였습니까? 그 도구로 이용한 다음에 죽여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면 도구로 일단 이용을-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김일곤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뭐 화장실 가겠다라고 했대요, 주 씨가. 네. 그래서 화장실 보내주려고 했고 말을 잘 듣겠다라고 했는데 반항을 하니까 열받아서 죽였다라고 진술은 했어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피해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35세. 35세. 피해자는. 네. 아마 지금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이제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 직접적인 부위를 제가 말을 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제가 여기 바로 성폭행이죠. 네. 예, 성폭행 반항하니까 죽여버린 거 아닌가? 바로 그게 그런 추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범행 도구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왜 도구로 쓰지 않고 죽였느냐? 그럼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이 있을 것이고 그 반항은 결국엔 나이대로 봤었을 때 성폭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피해자를 토막을 했거나 이랬다라는 것은 또 어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중요 부위, 사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 일단 뭐 그냥 이거는 뭐 방송 보는 독자들도 보신 시청자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기와 가슴 부위와 입 부위가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거네요. 합리적 의심을 잘 하신 거죠. 네. 역시 법조인이시니까 확실히 딱 캐치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본인 얘기로는 반항을 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죽였다라고 했지만 지금 김일곤이 자기가 불리한 진술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적이네요. 그렇죠. 22번 정도 되면요. 네. 검찰이나 경찰청에 갔었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딱 작성을 하면 자기가 먼저 자동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여기부터 찍겠습니다. 다다다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감 생활 오래 한 분 이른바 그 옥중 판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구치소 내에서 자기가 법률 상담 다 해주고요. 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 전관료를 받고 누구는 끝발이 떨어졌다는 것도 다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판사 이름 뭐냐? 그래서 그 판사가 생각보다 강성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변호사를 교체해라. 뭐 22번 정도 되면 이 세계에서 뭐 그것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성향으로 봤을 때 뭐 폭행 쪽 관련된 폭처법 쪽으로 쭉 동정정과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은 뭐 이쪽 형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까지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스트리트 와이즈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라 이게 프리즌 와이즈. 이걸 군대 전문 용어로 체득이라고 합니다. 체득, 체득을 해가지고 뭐 법조인이나 이런 건 아닌데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법률 지식을 재소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도 판사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형량도 좀 조정하고 그러나요? 근데 은근히 제가 들었더만요. 맞는데요. 잘 맞춘대요. 맞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겠죠. 잘 맞춘다. 안 맞으면 대우 받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좀 또 센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사이코패스입니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과의 공감성이 결여돼 있고 죄책감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지금 김일곤이 범죄 현장에서도 범죄 그 장소를 뒤돌아보면서 전혀 표정 변화가 없고 또 진술하는 과정상 또 검거되는 과정상에 보면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격투했다면서요? 네, 격투했는데 결국은 격투에서 잡은 경찰 두 분이 지금 이번에 1기씩 승진을 하셨고 특진을 하셨고
거기 같이 이제 검거해주신 또 그 시민분이 네. 계세요. 흉기를 들고 있는 팔을 막 잡아주셨거든요. 전 그거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강한 사회구나. 예. 왜냐면 사실 누가 거기 흉기 들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제압을 하겠다.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서 누가 가서 제압을 같이 하겠어요. 네, 네. 돌발 질문. 세 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팔을 제압하실 수 있으세요? 자, 홍 변호사. 네. 저는 이론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되면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약간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이 XX 하면서 그냥 마음은 난 절대 안 해 하는데 이미 가서 팔을 잡고 있다. 네, 보통 제가 살아온 인생을 경험해 보면 꼭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성 욱. 네, 우욱이니까 저희 법인에서도 욱하면 오십시오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아, 욱해서 열받으면 네. 욱하면 오십시오. 네, 좀. 자, 염 교수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또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오늘 제대로 만났습니다. 네. 귀신 잡는 또 해병대. 네. 오. 귀신도 잡는데 뭐 사람 하나 못 잡겠어 라는 심정으로 저도 같이 돕겠지만 사실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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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돕기는 할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왠지 장 박사님은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전화 경찰 불러. 아, 저는 그러니까 이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근데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뭐 커플이 폭행당하는데 17명 중에서 한 명만이 신고 전화를 했을 뿐이다 이런 기사도 씁쓸한 기사가 나긴 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묻지마 그거- 폭행. 네. 그렇죠. 일단 그 신고 상황만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누구 하나가 신고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열 몇 분이 계셨는데 신고를 정말 하나만 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 왜냐면 그 피해자 중에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여성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네. 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때린 이유가. 오. 왜 그냥- 때렸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커플이 지나가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근데 문제가 기분 나빴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겠지만 그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술 먹었죠. 술 먹었죠, 한마디로. 네, 술을 많이 먹었죠. 아니 술 먹고 때렸다고 그게 면책이 되는 거 요즘에는 뭐 법원에서 그거 안 봐주죠. 네. 안 봐주긴 하는데 뭐 또 좋은 변호사들이 붙으면 예. 아, 그러니까 꼭 뭐 황 변호사라고 제가 얘기는 못해도 좋은 변호사들이 붙으면 예.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그냥 배나팁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언론 탔으면요 안 돼요. 언론 탔으면 아, 일단 신문에 났으면 네. 그거는 이제 심심이약 안 해줍니다. 네. 예. 적정 뭐라 그러죠? 정량 감경 이런 게 예. 좀 어렵다. 예, 신문 언론 타면 안 됩니다. 일단 언론에 나면 그건 어렵다. 그럼 너는 그럼 포기할 거냐? 네. 그렇진 않죠. 네. 재판을 질질 끌어서 네. 언론에서 잊혀질 때까지 끈 다음에 항소심에 가서 결판을 한번 내보는 거죠. 아무튼 뭐 피해자나 가해자나 아, 최대한 지금 좀 지금- 억울한 마음이 덜 들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변호사의 또- 해병대 장교를 만나니까 좀 들떠서 그런데 사실 네. 이렇게 들뜨면 안 됩니다. 이게 피해자가 있긴 네.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엄벌에 처해야죠. 아, 공군 장교 출신이 해병대 장교 출신을 만나면 들뜹니까?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제가 잘못 아는 지식일 수는 있는데 네. 해병대 장교는 해병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군 장교로 들어갔다가 아, 요거 사실 확인합시다. 네. 네, 해군 해병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공군 장교이셔서 그런지 전혀 모르시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왜 그 네, 얘기를 아, 갑자기 네, 꺼내실까? 네, 해병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군 소속은 맞아요, 해병대가. 왜냐면 해군 참모총장 소속 하에 해병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별이 3개고 해군 참모총장 별이 4개거든요. 네. 별이 4개. 이렇게. 아니 과거에는 아니, 이거 무슨 돌침대 제가 흉내낸 거 아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죄송합니다. 얘기를 꺼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네. 독립부대였잖아요 해병대가.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이제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제가 아는 얘기로는 그래요. 이제 광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광주 사태를 진압하는 부대로 해병대를 보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안 간다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찍혀서 그때 이제 특전사가 갔잖아요. 뭐 특전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특전사를 보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해병대가 결국은 이제 정권에 안 좋게 찍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그건 팩트니까. 예. 그러니까 1980년 광주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정권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병대 사령부를 이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했던 허정무 감독이나 박병철 이런 분이 해병대 축구부였는데 해병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해병대 축구부의 축구단의 마지막 경기
이걸 굉장히 그 해병대가 그 자기 정체성이 아주 강한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현역으로 있었을 때 통일연수에서 이제 정훈장교 교육을 6기 공군 딱 모였는데 갑자기 두 분이 딱 손을 드시더만 불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네. 왜 육해공이라고 말하냐고. 해병대는 어디 가냐? 네. 우리는 해병대 장교라 그래서 우리 공군 장교들은 네. 해병대 해군 소속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일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입 밖에 내지도 네.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를 네. 딱 보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병대는 사병까지도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요. 부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해병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공군 장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해군 장교들의 그 복식, 복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는 용어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산에서 근무한 공군인데 일함대라고 네. 동해에 이제 해군 함대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조우를 했는데 똑같은 중인데 나는 깨구리복을 입고 나왔고 네. 그쪽은 정복. 까만색에 네. 딱 네.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기가 죽더라고요. 해군의 복장. 네, 기가 그래서 좋네. 역시 옷이 날개다라는 네. 말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근데 옷보다는 그거는 모델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냉정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또 장엄영이 역사와 민족 앞에 자신의 거를 솔직히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몸매가 이런데 유선형이면 아무리 옷이 좋아도 뭐 다시 네. 우리 전문가님 모셨는데 이거 기왕이 없길로 생기면 저희가 이제 그 배너 TV 법법 방송을 하다가 이 네. 인식표 네. 군인식표가 말하자면 전사했을 때 이렇게 앞니에 넣는 용도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군 전문가로 추정되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네. 그게 사실과 좀 다르다.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에 그 이제 군번줄이라고 네. 하죠. 군번줄에 있는 게 양쪽이 이렇게 홈이 있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잠깐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홈이 양쪽에 있었거든요. 이때 얘기가 이제 이빨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다. 네. 네. 이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있던 건데 지금 군번줄은 홈이 없어요. 없기 아까 때문에 과거 50년대에는 이랬다. 네, 있었고 요새는 지금은 없어요. 아니다. 예, 네. 없어서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아니라고 그분이 쓰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과거에 몇 년생이시죠? 그분?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저기 이거 네.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한번 양욱위원을 모셔가지고 이거는 네. 이거 진짜 근데 네. 그거는 하나는 확실해요. 거기 이제 군번줄이 왜 있냐? 꼭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를 차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찬단 말이죠. 왜 두 개를 차냐? 그것이 전사했을 때 용도거든요. 사실 네. 그건 맞아요. 전사했을 때 거기 혈액형 그리고 군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 왜 있냐? 이 사람이 중상을 입었을 때 피를 수혈을 해야 되니까. 바로, 네, 그렇죠. 바로 그래서 확인하고 수혈을. O형이다 그럼 네. O형 피를 바로 네. 수혈할 수 있어요. 그 중상이나 사망했을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두 개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빨 여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 저희가 정말 정밀하게 취재를 해서 한번 제대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배나 TV 댓글 보면 자세하게 그게 정밀하게 취재되어 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전문가분의 견해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자, 그럼 사이코패스는 누구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까? 그 PCL-R이라는 PCL-R 지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사이코패스 지수라고 하는데 총 40점 만점입니다. 네. 20문항 중에 0점, 1점, 2점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그 지수상에 사실은 30점이 넘는다. 뭐 25점 이상이라고 해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30점 이상 됐을 때는 사실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 대표적으로 뭐 유영철, 강호순 누구나 들어본 그런 네. 사람들은 연쇄살인마. 그렇죠. 연쇄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PCL-R 지수가 거의 30점 이상씩 나오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이게 좀 야 이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네. 학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연교수는 몇 점 나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은 뭐 10점, 뭐 12점에서 네. 많이 나와야 한 20점 사이인데 제가 22점인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선두네요. 네, 선두 네. 제가 일단 네. 선두 저는 했고. 근데 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사이코패스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러면 또 높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해요. 거기서 내가 뭐 이게 뭐냐면 그렇다 뭐 전혀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사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가 사실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라고 강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요거 저기 전문가 만난 김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네. 그 20대 중반의 자매가 이제 친척들이랑 연락 안 한 지가 10년쯤 넘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큰 이모가 돌아갔다고 장례식에 오라고 네. 갔어요. 네.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수많은 조문객 중에 굉장히 멋있게 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매가 작은 이모를 죽였어요. 음. 근데 이거를 왜 죽였니라고 물어보면 사이코패스들은 정답을 되게 잘 말한다. 근데 정답 뭘 것 같아요? 멋있는 남자를 한 번 더 보려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 말하자면 샘플 케이스로서는 참 좋은데 네. 실제로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까? 이거 잠깐 좀 저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방송 중에 좀 이게 써도 됩니까? 이거? 아, 그럼요. 저희는 방송 중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 제약이 없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저도 20문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다 이제 말씀드리려면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문항이 언변이 뛰어난 것은 매력이다. 두 번째가 자화자찬. 다시 할게요. 이제 네. 처음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0이 전혀 그렇지 않다. 네. 1이 약간 그렇다. 2가 완전 그렇다예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네네. 해보세요. 네. 자, 문제지 다 여기다 해보세요. 두고. 다 네네네. 해보세요. 자, 네. 다시 0은 그렇지 않다. 네. 아니다. 네. 1번은 약간 조금 그렇다. 네. 2번은 매우 그렇다. 완전 네. 그렇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것은 매력이다. 네. 2번 자화자찬을 자주 한다. 3번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4번 속임수를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5번 가벼운 범죄 정도는 저질러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 6번 남들이 감동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 7번 평소에 남의 말에 공감을 잘 안 하는 편이다. 8번 죄책감이 부족한 편이다. 9번 매사에 지루함과 따분함을 느끼는 경우가 잦아서 정신적 자극을 갈구하곤 한다. 10번 남에게 주로 얻어먹는 편이다. 11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스스로 자제가 잘 안 된다. 12번 학창시절이나 어린 시절 누군가를 괴롭힌다든지 동물을 괴롭히는 짓을 자주 했다. 13번 비현실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14번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15번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 16번 일탈 행위를 자주 한다. 17번 약속을 자주 어겨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18번 아무 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다. 19번 연애 기간이 짧은 편이며 연애 상대가 자주 바뀐다. 20번 평소에 범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며 범죄에 재능이 타고났다는 생각을 한다. 자, 더 해보십시오. 저는 9점. 9점, 전 13점이요. 13점. 네. 여기서는 일단은 두 분 중에 변호사님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이거는 13점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낮죠. 사실 네. 굉장히 일반인의 수준이라고. 근데 정말 내가 사이코패스가 되고 싶다고 하면 다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건 사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 때 하는 지능 검사도 사실 네. 아니다 다 찍으면 IQ 막 50 그렇죠.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누가 사이코패스들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네. 예컨대 무슨 유럽의 고성을 보여주면 사이코패스들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통로부터 본대요. 그러니까 유사시의 탈출구가 어디냐. 그렇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사이코패스는 이제 무정성, 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무정성이란 말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특정 부분 쪽으로 더 극대화되어 있는 인간이 아닐까.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의 동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있어요. 이제 연쇄살인범들 같은 네. 경우는 살인을 한 그 순간과 살인을 한 이후에 그 본인의 쾌감이 굉장히 극대화되죠. 최고로 극대화가 되는데
이것이 점점 감소를 하는 거예요. 점점 감소를 하다가 다시 그 쾌감을 느끼고 싶을 때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한계 이건 효용 체감의 체감의 법칙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뭐 투입 대비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약도 처음에 약한 거 하다가 점점 강한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이게 사이코패스랑 약간 유사하다고 보는 게 이제 방화범들, 불지르는 연쇄 방화범들 있죠.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쾌감을 느낄 때가 불을 지를 때인데 그 불을 지른 이후에 점점 그 감정이 낮아지다가 다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또 다시 방화를 저지르고. 그게 바로 김동인의 소설 광염 소나타. 네. 네. 그렇죠. 예, 이건 수감자가 아예 고백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방화범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약간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불을 지른다? 사실은 성적인 쾌감을 느끼려면 차라리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게 낫죠. 뭐 불을 지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네. 그 대체 어떤 그거를 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요새 성적 쾌감을 다르게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 몰카 사건 아시죠? 그 여성이 그 큰 그 리조트 네. 거기 그 뭐라 그 이름 말해도 돼요, 그거? 몰카는 다음 시간에. 네. 네. 하여튼 네, 벌써 이제 30분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여튼 그 몰카를 찍는 게 거의 다 사실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인데 그분들이 이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지 못해서 이 변태적 취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있다. 혹시 황 변호사나 염 교수 두 사람이 다 방화범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아. 방화범 아니, 아니었을까요? 요렇게 또 한번 우리끼리 한번 띄워주는 거 그렇죠. 인정? 오케이. 염 교수도 있네. 방화범 불타라. 아니 저는 아까 박사님이 네. 그 체형 얘기를 하셔갖고 네. 또 저를 또 아, 요것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저는 복선을 깐 질문이었다. 네.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계속 병 주는 줄 알았는데 네. 야,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또 띄워줘야 또. 네. 저는 여기서 네.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은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강성 우파에다가 저는 갱생이란 말을 좀 안 믿어요. 네, 갱생이란 뭐 그 교도소에서 교화한다라는 거를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교화가 안 되죠. 교화할 확률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보통 본인들의 인성이 제대로 형성돼야 될 시기에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보통 사이코패스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정이 불우하다든지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이코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막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아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뭔데 이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공감 능력이. 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제가 급격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가장 원초적인 집단인 이 가족 안에서의 갈등, 문제점이 특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화되는 게 아닌가. 결국 여기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심리 상담, 미래에는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출현을 막는데도 심리 상담이 참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왕수다 이번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